자, 가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경우의 수에서 만나는 몇 가지 상황 중에 조금 여러분들을 그 곤란하게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경로의 수랑 이제 서로 다른 거 서로 같은 거 구별하는 거랑 지불 방법수, 지불 금액수, 약수와 배수 이런 이제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야 돼. 얘들아, 근데 봐봐. 일단은 경우의 수를 세는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 이런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센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가, 자, 상황 정리할 거야. 2, 3, 4교시는 경로의 수. 그치? 응? 뭐 거꾸로 가? 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색칠하기 원래 있어, 처음에. 자, 경로의 수입니다. 잘 보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방법만 잘 알아두시면 쉽게 쉽게 풀 수 있어요. 몇 번 했던 거니까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경로에서. 야, 이걸 못하면 병신이야 진짜. 근데 이거는 맞아. 근데 금방 셉니다. 자, 보세요. 해볼게요 제가. 아, 이건 쉬워. 조용히 해 너.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죠. 이런 문제 몇 가지 내가 상황 만들어 볼 거야. 자, 칠판 봐봐. 여기서 스타트를 끊어. 그래서 여기까지 도착을 할 거야. 그때 나오는 모든 경로의 수는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칠판 봐. 특강 때는 안 했던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이거 방법은 크게 두 개야. 방법이 두 개야. 이걸 해결하는 방법. 직접 센다. 방법 2. 혹시 나는 NCR을 아예 모른다 손. 난 아예 모른다. NCR, NPR. 조합. 좀 알아? 그러면 조합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어라. 문제를 푸는데 제한 조건이 걸려 있을수록 방법 1이 조금 더 유리할 거야. 알겠지? 이해 갔지?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일단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세라 라고 얘기하면 일일이 세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죠. 여기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자, 여기 몇 가지? 항상 여기까지 오는 건 최단 경로니까 여기서 오는 거랑 여기서 오는 걸 더해주는 거야. 얘들아, 최단 경로라는 말은, 호진아, 아래로 내려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올라와야 돼. 그럼 벌써 최단이 깨지고 왼쪽으로 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는 순간 다시 오른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최단이 깨져. 뭔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최단이라는 경로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왼쪽에서 오는 것과 위쪽에서 오는 경로만 더하면 되고요. 얘 2고요, 얘 3이고요, 얘 4고요, 얘 5입니다. 얘 3이고요, 얘 6이고요, 얘 10이고요, 얘 15입니다. 얘 4고요, 얘 10이고요, 얘 20이고요, 얘 얼마일까요? 35. 이게 방법 1이야. 쉽지? 아, 그러니까 봐봐. 호진씨, 호진아, 여기까지 오는 경로의 수는 항상 왼쪽에서 오는 방법도 있고 아래쪽에서 오는 방법도 있지.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게 세 가지였고 여기까지 오는 게 세 가지였으면 얘와 얘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것과 여기서 오는 거는 합의 법칙에 따라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총 경로의 수는 6가지.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건 역시나 여기서 오는 것과 여기서 오는 것을 더해주면 몇 가지? 10가지. 여기까지 오는 건 여기서 오는 것과 여기서 오는 걸 더해주면 되니까 몇 가지? 15가지. 이런 식으로 계속 교차로에서 있는 경우의 수를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맞아? 이해가 지금 내가 하는 말? 자, 두 번째 발상. 지금부터 내가 잘 들어봐. 얘들아, 이 조합을 활용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칠판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도착하려면 이러면 되지 않아? 오른쪽 화살표 몇 번? 4번이랑 위쪽 화살표 몇 번? 3번을 그냥 어떤 방법으로 섞어도 무조건 저기까지 도착하지 않아? 뭐 예를 들면 오른쪽 오른쪽 위쪽 오른쪽 위쪽 위쪽 오른쪽 이러면 그냥 이게 어떤 경로 하나랑 대응돼요. 오른쪽 오른쪽 위쪽 오른쪽 위쪽 위쪽 오른쪽. 그지 않아요? 그럼 결국에 여기까지 도착하라는 건 오른쪽 화살표 4번과 위쪽 화살표 3번으로
이것들을 구성하라는 얘기랑 똑같아. 그럼 질문 내가 잘 들어봐. 자리가 7개가 뚫려 있는 거예요. 자리가 7개가 여기서 오른쪽 화살표를 배치할 내 자리를 선택하면 돼. 그치? 예를 들면 내가 여기랑 여기를 오른쪽 화살표를 쓰기로 선택하면 어차피 남은 세 자리는 무조건 무슨 쪽 화살표야? 위쪽 화살표거든. 그래서 이 경로의 수를 얘들아 7시 4라고 계산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치? 그리고 생각을 바꿔서 쌤 그냥 위쪽 화살표가 올 세 자리를 선택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쵸? 왜? 내가 위쪽 화살표를 쓸 세 자리를 고르는 순간 남은 빈자리 싹 다 오른쪽이거든. 그럼 이렇게 해서 하면 7시 얼마야? 3이야. 근데 어차피 두 개는 똑같아. 그리고 실제 7시 4나 7시 3이나 계산해보면 저기랑 똑같은 35가 똑같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조합을 활용한 처리 방법이에요. 조합 너 조합 모르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쓱 지워서 35. 그치? 그 다음 얘는 이걸로 바꿔서 계산한다 정도는 들어봤을 거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경로의 수는 크게 해결 방법이 몇 개다? 2개. 직접 센다. 두 번째 조합. 근데 제한 조건이 많이 걸릴수록 직접 세는 게 유리할 거다라는 거지. 공사 중 날려줄 거야. 똑같아. 4, 3, 2, 1 분의 7, 6, 5,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똑같아. 어차피 똑같습니다. 괜찮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항상 물어볼게. 너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제한 조건이야? 그럼 내가 일단 제한 조건을 하나씩 걸어볼 거야. 칠판 봐. 1번 제한 조건.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몰라. 잘 봐놔. 자 여기 봐. 여기 봐. 얘를 내가 P라고 할 거야. P. 뭐라고 한다고? P. 1번 제한 조건. P를 반드시 거쳐가라. 2번 P를 거치지 말아라. 됐어? 그 다음 3번이야. 잘 봐. 3번 P 또는 Q를 반드시 거쳐가라. 풀어보세요. 그리고 봐봐. 전체가 몇 개였어? 35지. 그럼 여기 보이는 세 개는 다 35보다 뭐 할까? 경우의 수가 작아야 돼. 한번 해봐. 이거 풀어봐. 자 1번 제한 조건이 뭐라고? P를 반드시 거쳐가라. 2번 제한 조건이 뭐라고? P를 거쳐가지 말아라. 3번 제한 조건이 뭐라고? P 또는 Q를 거쳐가라. 이게 3번 제한 조건이야. 한번 해봐. 자 경로의 수도 아주 가끔 출제가 되는 소재입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도합 1분 반만 더 드립니다.
그렇지. 잘했어. 자, 가볼게. 1번 답은 몇 개야? 이거 왜 18개인지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의 수의 가지수는 몇 가지지? 6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는 3가지. 한 문제라고 다시 문제를 다시 푼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스타트를 끊어서 다시 출발해서 도착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사실상 6 곱하기 3에서 나오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맞죠? 이해갔죠? 이건 개 쉽죠? 6건 쓰면 되죠. 1번과 반대니까 전체 35에서 18을 빼서 얼마일까? 17이지. 그 내가 왜 전체를 자꾸 가늠해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알겠어? 전체를 가늠해 볼 줄 알아야 6건의 타이밍도 잘 잴 수 있어. 괜찮을까? 자, 세 번째. 얘들아, 세 번째 제한 조건이 뭐야? P 또는 Q를 거쳐. 그럼 질문해 볼게. 케이스를 나누잖아. 케이스 분류하라 그랬다잉. P를 거치는 경우와 Q를 거치는 경우인데 여러분 이 경우랑 이 경우는 겹치는 경우의 수가 없어요. 왜? P와 Q를 동시에 거칠 수 없어. 쌤 왜요?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럼 최단이 아니야. 맞지? 최단으로 가면서 둘을 동시에 거칠 수 없고 이렇게 P를 거치는 경우와 Q를 거치는 경우는 정확하게 케이스를 불러서 했을 때 합의 법칙을 구사하면 된다고. 그럼 얘는 위에서 세놨어 얼마야? 18. 그럼 Q까지 가는 건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가. 몇 개일까? 4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 3가지. 12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 더해서 몇 가지야? 이렇게 가는 거지. 2가지. 6 곱하기 3.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몇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6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3가지. 근데 덧셈이 아니야. 상황이 안 끝났고 연이어 상황을 완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곱의 법칙으로 곱하기로 연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됐죠? 자, 그 다음 또 이런 제한 조건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봐봐. 이만큼이 공사를 해서 이용할 수 없는 경로가 됐다라는 것도 똑같아. 봐봐. 이게 제한 조건이 심하잖아. 이런 경우는 그냥 직접 세는 게 낫다는 거야. 자, 봐봐. 이렇게 가는 거야. 보라색만큼이 뭐다? 공사 중. 그럼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잘 보세요. 원래는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몇 가지? 한 가지. 여기까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괜찮아? 여기까지 몇 아이씨. 자, 여기까지 몇 가지? 2가지지. 잘 봐. 여기까지 몇 가지야? 왼쪽에서 오는 게 없어. 왼쪽에서 오는 게 없어. 위쪽 거밖에 없어. 한 가지. 여기도 왼쪽에서 오는 게 없어. 이거밖에 없어. 몇 가지? 한 가지. 됐어? 이해가? 자, 여기는 여기 거 더해서 몇 가지? 3개. 여기도 4개. 위쪽에서 오는 게 없어. 4개. 위쪽에서 오는 게 없어. 4개. 그럼 몇 개? 5개. 정답은 5.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걸리는 상황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가끔 이런 장난도 쳐요. 길을 좀 없애거나 알겠지? 특정 길을 만들어 놨는데 안 쓰는 길이 있기도 합니다. 모든 길을 다 쓴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최단 경로라는 말을 잘 봐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문제 적용해보자. 5번 문제 풀어봐. 이런 경우도 있다고. 의도한 거지. 왜 인쇄가 잘못된 거 줄 알았어? 개소리 한다 또. 금방 세요.
사실 이 경로 찾기 문제가 제일 쉬워요. 경우의 수에서. 산수만 잘하면 됩니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준규됐니? 어. 아, 욕하지 말고. 야, 조용히 해 다. 잡담 금지. 시험 보느라 고생했으니까 공차 한 잔 사줄게. 이건 30초만 더 줄게. 그렇게 시간을 오래 쓸 문제가 아니야. 이 세팅 나올 수 있다 없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 이 세팅도 알겠지? 자, 가볼게. 이렇게 가는 거야. 1 1 1 1 1 1 1 됐지? 여기 2 여기 3 여기 4 여기 5 여기 5 위에서 오는 게 없어. 그지? 여기 3 얘 위에서 오는 게 없어. 그대로 이거밖에 없어. 3 이거 7 12 17 4 7 14 26 자 답은 몇? 43 이렇게 쉬운 주제가 없어요. 그쵸? 조합으로는 힘들어. 못 푸는 건 아닌데 길목을 다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으로 푸는 건 내가 써놨잖아. 그래서 봐봐. 제한 조건이 걸려 있을수록 방법이 유리해. 한 번에 세는 건 조합이 유리할 수 있어도 이렇게 제한 조건 막 길 뚫려 있고 막 뭐 누가 똥 싸놓고 막 오줌 싸놓고 이러면 그냥 일일이 세는 게 유리해. 알겠지? 뭐 하는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치? 완전히 이제 정확한 상황에서만 조합을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하실 수 있겠죠? 이게 뭐다? 경로의 수다. 얘들아, 이 교시 뭐 한다? 경우의 수에서 가끔 나온 특수한 상황들을 정리하는 거고, 첫 번째 상황 뭐의 수? 경로의 수. 이거 잘 해보시고 지워도 될까요? 알겠지? 틀리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되게 쉬운 형태로 출제한 거야. 야, 이런 거 니네 경기고나 이제 중대에 나오면 한 6번 7번에 있겠지. 아, 목동고도 뭐 쉬운 학교는 아니지만. 알겠지? 가볼게요. 다음. 자, 이제 뭘 알아볼 거냐면 지불하는 방법수랑 지불하는 금액수입니다. 상황 대표적인 것만 좀 정리할 거야. 지불하는 왜 이래 이것이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 호진이 뭐 마실래? 어? 곽도영 같은 새끼들 때문에 6,000원 이하. 안 돼. 너 이삭 토스트에 지금 해시 브라운 2개 쳐넣어서 이삭 토스트 얼마 만들었어? 아, 너 그때 갔을 때 직보 때 집 갔잖아. 아, 너 직보 때 밥 사줬잖아. 자, 가볼게. 일단 이거부터 보고, 야, 빨리빨리 담고 집중해서 봐봐. 뭘 보겠다? 지불하는 방법수와 금액수인데, 알았어. 6,100원. 됐지? 일단 해볼게. 대표적인 사항은 두 개야. 지불하는 방법수 문제가 있고, 성준이 이제 이거 잘 잡혔니? (2번이) 지불하는 금액수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당연히 제한 조건 걸리면 훨씬 더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 내가 그 제한 조건까지 걸어볼게 한번. 알겠지? 됐지? 출발해보자. 얘들아, 자 봐봐. 생각을 하자.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이거를 현장에서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방법수인지 금액수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잘해야 돼. 자, 질문. 일반적으로 둘 중에 어떤 경우의 수가 더 클까? 방법수가 커. 왜 크냐면 봐봐. 똑같이 10,000원을 내도 5,000원 2장으로 낼 때랑 10,000원 1장으로 낼 때는 위에 건 서로 다른 경우잖아요. 근데 밑에 거는 5,000원 2장을 내건 10,000원 1장을 내건 어차피 그냥 얼마를 낸 거야? 10,000원을 낸 거니까 사실은 얘가 경우의 수가 더 많아야 돼. 이해가?
그럼 잘 들어봐. 이렇게 한번 처리해보자. 한번 풀어봐. 나한테 10,000원이 3장 있고 5,000원이 2장이 있고 그 다음에 1,000원짜리가 3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때 이거 정답이랑 이거 정답이 얼마인지 내보세요. 에? 뭐 다를 게 없는데? 아니 3장이어도 똑같아. 아 그래 해봐. 자 해봐. 답 내봐. 자 가보세요. 방법수랑 금액수 찾아봐. 이를 왜 더해 멍청아. 또라이야? 한번 봐봐. 니네 이거 할 줄 아나 못하나 보자. 이거 안 해보면은 못해요. 그래 엄청 헷갈려요 안 해보면. 아 빨리 넣어. 저 너 밀크티 뭐 마실래? 승준아 너도 볼래? 59, 44? 오케이 일단 첫 번째. 이거 또 안 배워보면 못한다니까. 자 일단 주목해보세요. 저 잠깐만 누를게요. 곽도영은 7,000원을 담았기 때문에 뺄게요 아예. 지랄하지 마시고. 네. 이건 나를 능멸한 것이다. 알겠지? 진짜 뺀다. 너는 저게 안 되겠어. 너는 이게 이게 괘씸해서 안 되겠어 이 새끼 이거. 알겠지? 그럼 넌 내가 지정해 주는 걸 먹어. 조용히 해봐. 내가 할게. 어? 넌 저기 그냥 물 마셔 물. 넌 이게 괘씸해서 안 되겠어. 자 가볼게요. 곽도영 이거 아주 손버릇이 안 좋아. 자 칠판 봐. 칠판 봐. 이제 설명할게. 얘들아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잘 들어. 고배 법칙으로 그냥 풀면 돼. 그리고 내가 뒤에 건 이제 특강 때도 안 했던 얘기 좀 할 거야. 고배 법칙으로 조지면 돼. 호진아 봐봐. 너 10,000원 몇 개 있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 네가 돈을 낼 때 10,000원짜리를 안 꺼낼 수도 있고 한 개만 꺼낼 수도 있고 두 개만 꺼낼 수도 있고 세 개 꺼낼 수 있지. 그럼 10,000원짜리를 제공하는 방법의 수는 네 가지야. 이거 네 가지가 가능해. 그럼 같은 원리 5,000원은 몇 장이 가능해? 세 가지. 1,000원은 몇 장이 가능해? 5가지. 그럼 이들을 모두 곱으로 연결해. 근데 그치 그걸 빼야 되는 거야. 1을 빼야 돼 항상 돈 낼 때는. 그래서 4, 3, 5 곱하면 얼마야? 60이고 얘는 60 빼기 1이 되니까 이게 얼마일까요? 59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봐봐. 근데 이제 금액수가 조금 빡치건데 자 실판 볼까요? 금액수. 여러분 금액수는요 내가 똑같이 10,000원을 낼 때 이거를 한 장으로 내든 이거를 두 장으로 내든 그게 똑같은 걸로 취급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했지. 봐봐. 이 지불하는 금액수를 풀 때 핵심 아이디어는 돈을 거스른다야. 근데 이게 언제만 거스르는 거냐면 잘 봐요. 이 낮은 단위의 화폐가 이 다음 단위의 화폐의 기준치를 못 넘어서면 거스를 필요가 없고 이해갔지? 얘가 총 개수가 이 단위를 넘어서면 거슬러야 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봐. 어차피
천원은 몇 장밖에 없지? 그럼 천원을 봐봐.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천원은 4장밖에 없기 때문에 천원으로 5천원을 지불하는 건 불가능해. 그럼 천원은 고유값이란 얘기야. 근데 5천원은 2장이 있기 때문에 5천원으로 이 다음 단위 화폐를 지불하는 게 가능해. 내가 하는 말 이해 가냐 지금? 그러면 얘 2장은 이 단위에 맞춰졌기 때문에 이거의 단위를 크거나 같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단위를 이 밑에 단위 화폐로 거슬리시면 돼요.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쳐봐. 5천원이 얼마 있다? 8장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거스른 상태에서 지불하는 방법수를 찾으면 똑같은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그럼 여기다 1 더하면 얼마야? 9. 여기다 1 더하면 얼마야? 5. 그럼 45인데 여기서 하나를 빼서 지불하는 금액수는 44가지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언제 거스른다고? 얘가 이 개수가 이거 단위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이 단위를 아래쪽 화폐로 뭐 해준다고?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5천원 8장 있지? 그 5천원을 안 내거나 8장 내는 총 9가지. 아 이게 각각이 달라. 네가 5천원을 내는 행동과 1,000원을 내는 행동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지. 그럼 고배 법칙이 합의 법칙이야. 고배 법칙이지. 됐어? 그 수용도를 이해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고배 법칙 합의 법칙 잘 어울려요. 됐죠? 제한 조건 걸어볼게요. 잘 봐. 똑같은 세팅이야. 아니야 이건 제한 조건이 아니야. 똑같은 세팅이야. 잘 봐. 됐죠? 왜? 아이 가만히 있어 다시. 금액수를 계산할 거야. 뭘 계산할 거라고? 금액수를 계산할 거야. 근데 내가 제한 조건을 이렇게 해볼게. 제한 조건이야. 잘 들어라. 제한 조건 10,000원 이상을 지불할 거야. 문제 이렇게 나와. 전체에서 그냥 방법수를 구해라, 금액수를 구해라 이렇게 하면 다 맞춰. 무조건 제한 조건 걸고 들어올 거야. 얼마 이상. 풀어봐. 쉽지 않아. 그래도 돼. 그래도 돼. 그럼 봐봐. 너의 주장대로라면 전체가 몇 개야? 지불하는 금액의 전체 수가 44지. 이 44에서 10,000원 미만으로 지불하는 걸 다 빼버리면 돼요. 맞죠? 그럼 내 말 들어봐. 10,000원 미만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땡땡땡 어디까지 다 가능해? 그럼 몇 개 빼면 돼? 9개 빼면 돼. 왜 8개야? 1,000원부터 9,000원까지 9개. 9개. 돼? 근데 봐봐. 이거 생각해봐. 이거. 만약에 봐봐. 문제가 바뀌어. 내가 문제 바꿔볼게. 얘가 3장이야. 됐어? 근데 지불하는 금액수가 몇 가지인지 구하라고 하는데 몇 가지인가 구하라고 하는데 제한 조건. 이것도 10,000원 이상이래. 자, 그럼 어떻게 푼다? 일단 전체 금액수를 조져. 얘는 거스를 필요 없어. 왜냐면 얘가 3장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단위를 침범을 못해. 얘는 2장 있기 때문에 이 단위를 침범해. 그럼 또다시 얘를 거스르는 거야. 그럼 5,000원이 몇 장 있어? 8장 있고 1,000원이 몇 장 있다? 3장 있는 상황으로 문제를 바꿔보면 돼. 자, 여기다 1 더해 9, 여기다 1 더해 4. 그럼 35가지가 금액수야. 이건 이해가니? 거기서 뺄 거야. 10,000원 미만을 뺄 거야. 근데 이거 잘 봐야 돼. 그렇지. 4,000원이랑 9,000원 지불을 못해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몇 개를 빼야 돼요? 난리 나네. 7개를 빼야 돼. 얼마야? 28. 이렇게 제한 조건 걸려 들어오는 거 주의하시라고. 알겠지?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제한 조건이 결합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연출되니까 한번 잘해보시고 21쪽에 7번 문제 풀어봐. 21쪽에 7번 풀어보세요. 제한 조건이 없어요. 쉬운 문제예요. 7번. 이건 쉬워. 이거 그냥 암산도 돼. 아, 내가 거스를 때랑 거스르지 않을 때를 알려줬잖아. 얘들아, 이거는 싹 다 몇 원으로 거슬러야 돼? 그냥 무조건 다 1,000원으로 거슬러야 돼.
이 문제는 1000원으로 모두 거슬러서 풀어야 돼요. 답은 구할 수 있다. 쉽지?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상황. 이거 하고 정리하고 쉬자. 수지 됐어요? 잘 나와? 자, 세 번째 상황. 뭐와 뭐? 야, 수업 때 아무도 말하지 마. 너 앞으로 지금부터 잡담을 하면 내가 여기다 획을 그을 거야. 획 개수가 5개가 되면 음료수를 먹지 못하게 할 거야. 아, 3개. 획 개수가 3개. 아, 니 거 하나 시켰어. 너 하나. 이런 식으로 긋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너 이름이 뭐죠? 호진이. 이서준 하나. 자, 이서준 둘. 화장실 가지마 수업 중에. 자, 간다. 뭐? 자, 간다. 질문 조용히 손들면 내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여러분 약수개수 셀 줄 알죠? 약수개수 셀 줄 알죠? 약수개수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곱의 법칙이죠? 근데 제가 가르치고 싶은 건 여러분 이건 할 줄 아니까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좀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자, 니네 이것도 이제 그 내가 이제 정규 수업에 때 얘기 안 한 건데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찾아? 어떤 소가 소인수 분해됐다고 쳐볼게. 2의 제곱 3 5의 제곱이고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이렇게 돼 있어. 질문 최대 공약수는? 그치? 최대 공약수 2가 공유하고 있는 게 최대 몇 개야? 1개. 3을 공유하고 있는 최대 개수 몇 개야? 하나. 5 공유하고 있지 않죠? 7 공유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지금 내가 하면 이해 가니? 그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낼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럼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낼 수 있지? 2의 제곱과 3의 제곱과 5의 제곱과 7을 이렇게 곱해주면 보라색이 뭐가 되지?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야. 그치?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최소 공배수인데 그러면 이제 내가 문제를 좀 내볼 거야. 이걸 경우의 수 문제로 어떻게 바꿔낼 수 있냐면 칠판 봐봐. 얘들아 봐봐. 잘 들어봐. 어떤 수 A가 있는데요.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다 이렇게 돼 있어. 맞지? 됐어? 어떤 B라는 수가 있는데요. 블라블라블라 있대요. 근데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3이 되도록 하는 6이라고 할까? 6이 되도록 하는 200 이하의 자연수 B가 몇 개인지 이렇게 물어볼 거야. 돼? 그치? 그럼 이제 또 기준 나눠서 케이스 분류할 거야. 도영아 최대 공약수가 얼마가 되게 하래? 6. 그럼 질문해보자. 잘 들으세요. 그럼 B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2의 개수는? 하나만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야 돼. 2개 안 돼. 하나만 있어야 돼. 2개 안 된다 했다. 3의 개수는? 하나. 그리고 절대 5가 있으면 안 돼. 맞지? 왜? 5가 있는 순간 최대 공약수는 30이 되거든. 그지? 이렇게 해놓고 남은 세모 자리에 너희들이 뭐만 뚫으면 되냐면 여기다 소수만 갖다 박으시면 돼요. 그치? 근데 5가 안 되니까 그렇지? 7. 그 다음 뭐 올 수 있지? 11. 그리고 13. 이게 최대한 어디에 가까워질 때까지? 200. 이런 식으로 세면 되는 거지. 아, 그치. 상관은 없지만 근데 아마 여기 넘겠지. 200을 넘겠지. 그런 것들을 다 나눠서 해야 되고 지금 방금 서준이가 말한 대로 7의 제곱도 돼요. 그리고 여기가 7 곱하기 11인 것도 돼요. 이런 거 놓치지 않고 다 세야 돼요.
상당히 까다로워요. 왜 틀릴까? 애들이 몇 개를 안 세서, 몇 개를 더 세서, 몇 개를 덜 세서 이런 식으로 틀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돼 안 돼? 괜찮지? 그래서 최대 공약수 이런 거 잘 세시고, 여러분 약수의 개수를 못 세진 않죠. 질문. 이거 약수의 개수 몇 개요? 3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 그럼 또 질문. 도영아, 이거의 약수의 개수 중 짝수의 개수는 제한 조건. 응? 이거의 약수의 개수는 토탈 몇 개야? 약수의 토탈 개수. 왜? 이거는 1 빼면 안 돼. 돈이 아니야. 야, 니네 약수 개수 못 세냐?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에 1씩 더해서 다 곱하면 약수 개수잖아. 몇 개야? 18개. 그럼 질문. 그 중에 짝수의 개수는? 9개. 이러면 안 돼. 절반이 짝수가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여기다 1 왜 더하냐? 이것도 돈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돈을 안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야. 그럼 여기다 1을 더하는 이유는 2를 안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거야. 맞지? 근데 짝수라는 건 2를 최소한 몇 개 포함하냐? 한 개는 포함하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짝수니까 이거에서 오는 경우가 2개인 거예요. 3도 2개인 거고 5도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야. 총 토탈 몇 개야? 12개.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제한 조건 잘 생각하라고.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어. 아닌. 그럼 너 이거 해봐. 이거의 약수의 전체 개수는? 이거의 약수 중 4의 배수의 개수는? 4의 배수의 개수는? 한호진. 4의 배수의 개수는? 4의 배수 개수 몇 개야? 18. 왠지 알겠어? 봐봐. 그렇지. 2의 제곱은 깔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2를 쓸 수 있는 개수가 2를 2개 쓰거나 2를 3개 쓰거나 2가지. 3을 안 쓰거나 1개 쓰거나 2개 쓰거나 3가지. 5를 안 쓰거나 1개 쓰거나 2개 쓰거나 몇 가지? 3가지. 총 18가지. 돈이랑 똑같아. 근데 돈이랑 똑같다고 또 1 빼면 안 돼. 1을 왜 빼? 약수를 왜 빼? 이해가 지금 내 말? 이런 거 똑같다고. 돈이랑 똑같아. 괜찮을까? 오케이. 자, 22페이지 8번 풀어보세요. 이거 풀고 쉽시다. 8번. 어? 아, 둘 다 했잖아. 너 방금 소리 질. 조심해. 너 한 획 남았어. 음.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 이렇게 풀면서 막 찍듯이 여러 번 막 시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시험장에서는 한 번에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니까. 자, 봐봐. 아, 아니야. 자, 볼게요. A, B가 둘 다 몇 이하죠? 아, 아깝다. A, B가 둘 다 몇 이하죠? 40 이하죠. 그쵸? 맞아요? 근데 최대 공약수가 얼마래요? 최대 공약수가 40이야? 3이죠. 그 순서상을 구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얘와 얘의 최대 공약수가 3이라는 건 이 숫자와 이 숫자가 모두 3을 적어도 한 개 소인수로 갖고 있다는 뜻이지? 그럼 문제를 풀 때 얘를 3m이라고 두고 얘를 3n이라고 둔 다음에 문제를 시작하면서 잘 봐. 이런 정수론적 판단도 필요하다잉. 여기서 m은 1부터 13 사이의 자연수고 여기서 n도 1부터 13 사이의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4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거 이해 가냐? 이랬는데 그지? 얘가 이해가? 그럼 물어볼게 내가. 얘들아, 전체를 가늠하는 건 중요하다고 했잖아. 몇 개야? 라고 물으면 m이 1부터 13까지 가능하죠. 근데 n도 1부터 13까지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수여야 되거든요. 그럼 전체는 13 곱하기 12여서 이게 156까지가 전체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수니까. 거기 써있잖아. 서로 다른 두 자연수잖아, 도영아. 그럼 얘가 13을 고르면 얘는 13을 고르면 안 되지. 얘가 아닌 다른 수를 골라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지금 내가 하는 말? 맞지? 내가 왜 전체를 가늠해보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체를 가늠해야 네가 여사건을 쓸지 아니면 원래대로 풀지가 유리한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거든. 됐어? 한번 생각을 좀 해봐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얘가 1이야. 만약에 1이야. 그럼 n으로 가능한 게 뭐야? 일단 1은 안 되고 1은 안 되지. 2 되지. 3 돼. 4 돼. 2부터 시작까지 다 되네. 몇 개? 12개. 이런 식으로 m에다 1부터 13까지 다 넣어가면서 n값의 순서상을 다 찾으면 어때 보여? 좀 빡세 보여. 그럼 반대 사건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반대 사건이 뭐예요? 최대 공약수가 3이? 안 나오게 하는 거잖아. 그걸 세는 게 더 뭐 할 수도 있다? 빠를 수도 있다는 거야. 맞지? 그럼 물어볼게. m이 1이면 어때? m이 1이고 얘가 2, 3, 4, 5, 6, 7, 8, 땡땡땡 13이면 두 개는 최대 공약수가 얼마야? 3이지? 나 여사건 셀 거야. 여사건. 여사건. 됐어? 자, 여사건 셀 거야. 케이스 1번. m이 2야. 그때 n으로 가능한 거. 반대 센다 그랬다. 2, 4, 6, 8, 10, 12. 홀 짝수들 몇 가지? 6가지죠. 됐죠? 이게 빠르다고. 2번. m이 3이야. 그럼 이건 좀 러프하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야. 사실 m이 2다 라고 나눠지지만 m이 2일 때, m이 4일 때, m이 6일 때, m이
하시고 알겠지? 그래서 2교시는 일단 경우의 수에 나오는 대표적인 세 가지 상황 정리해봤어. 경로의 수, 그다음 뭐야? 경로의 수 다음 뭐야? 지불, 방법수, 금액수, 지금 한 거 뭐야? 약수와 배수. 이거 잘 정리해 놓으시고 자 3교시, 4교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수영도 뒤